시각 헤드라인입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어제 취임 첫 연설에서 과도한 정부 지출 축소를 전담하는 재정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상원과 백악관의 남부국경의 재앙을 무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어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모두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편물 절도 및 우편 배달부 상대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국이 뒤늦은 대처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하게 될 전망입니다. 남부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달 실종됐던 릴번 거주 70대 한인 할머니가 주검으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오늘 하원 원내에 라시다 트라이브 하원 의원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척 그래슬리 상원 의원은 지난 화요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과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40명 이상의 기밀정보원이 FBI에 제공한 범죄 정보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가족의 사업 거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려는 법무부와 FBI 내부 조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목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로 선출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수요일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정부 지출 축소를 전담하는 재정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장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한 상원과 백악관의 남부 국경의 재앙을 무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 의장은 어제 의사봉을 전달받고 한 첫 원내 연설에서 33조 5천억 달러나 되는 국가 부채 증가를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지난 몇 년간 미국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온 인플레이션과 연결시켰습니다. The greatest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is our nation's debt. And while we've been sitting in this room, that's right, the debt has crossed almost $33.6 trillion. In the time that it's going to take me to deliver this speech, we'll go up another 20 million in debt. It's unsustainable. We have to get the country back on track. Now, we know this is not going to be an easy task, and tough decisions will have to be made. But the consequences, if we don't act now, are unbearable. We have a duty to the American people to explain this to them so they understand it well. And we are going to establish a bipartisan debt commission to begin working on this crisis immediately. 현재 의회는 11월 17일까지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연방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은 곧 합의된 수준의 연방 지출에 대해 협상할 예정인데 이는 존슨 의장의 리더십에 대한 첫 번째 주요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예산위원회 소속인 랄프 노먼 하원 의원은 어제 저스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1월까지 임시 지출법안 또는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 1월까지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2023 회계년도의 정부 적자는 1조 7천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수정된 학자금 대출 계획은 2023 회계년도 적자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10년 동안 약 4,7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슨 의장은 연방 지출을 억제하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skyrocketing cost of living is unsustainable, and Americans should not have to worry about how they're going to feed their family every week because they can't afford their groceries anymore. Everybody in this room should think about this. Here's the stats. Prices have increased over 17% in the last 2 years. Credit card interest rates are at the highest level in nearly 3 decades, and mortgage rates are now at a peak we haven't seen since 2001. We have to bring relief to the American people by reining in federal spending and bringing down inflation. 경제 문제에 앞서 존슨 의장은 불법 이민이 미국의 도시와 마을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당이 힘을 합쳐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a catastrophe at our southern border. The Senate and the White House can no longer ignore the problem. From Texas to New York, wave after wave of illegal migrants are stressing our communities to their breaking points. We know that our streets are being flooded with fentanyl, and all of our communities, children, and even adults are dying from it. The status quo is unacceptable. Inaction is unacceptable, and we must come together and address the broken border. We have to do it. 존슨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원 의장실의 권한을 나눠주겠다며 탈중앙화를 약속했습니다. The job of the Speaker of the House is to serve the whole body, and I will. But I've made a commitment to my colleagues here that this Speaker's office is going to be known for decentralizing the power here. My office is going to be known for members being more involved and having more influence in our processes and all the major decisions that are made here, for predictable processes and regular order. We owe that to the people. 코리 밀스 하원 의원은 저스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존슨이 제시한 하원 의장 중심이 아닌 의원 중심 솔루션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스 의원은 그것이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에게 돌려주는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존슨 의장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도 확고하게 밝혔습니다. I don't believe there are any coincidences in a matter like this. I believe that Scripture, the Bible, is very clear that God is the one that raises up those in authority. He raised up each of you, all of us. And I believe that God has ordained and allowed each one of us to be brought here for this specific moment in this time. This is my belief. I believe that each one of us has a huge responsibility today to use the gifts that God has given us to serve the extraordinary people of this great country, and they deserve it. And to ensure that our republic remains standing as the great beacon of light and hope and freedom in a world that desperately needs it. 루이지애나주 출신 최초의 연방 하원 의장이자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하원 의장이 된 마이크 존슨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모두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나 범행을 저지른 지 하루가 되도록 잡히지 않고 있어 현지 경찰은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국은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이 육군 예비군으로 총기 전문가이며 정신병을 앓은 이력이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제닌 밀스 메인 주지사는 오늘 오전 루이스턴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젯밤 공격으로 18명이 죽고 13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슬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발생한 총격은 루이스턴 지역 월마트 상점과 식당, 레크레이션 센터 등 3군데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지 경찰 당국은 갈색 셔츠 차림에 소총을 든 백인 남성 용의자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로 지목된 육군 예비군 하사 로버트 카드를 추적 중입니다. 카드는 지난 2002년부터 예비군으로 복무했고 총기 교관 자격증을 가졌으며
지난 여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확인된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별도 선포를 통해 총기 난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전국에서 우편물 절도 및 우편 배달부 상대로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그 피해 규모가 커지자 당국이 뒤늦은 대처에 나섰습니다. 연방우정청인 USPS는 어제 우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국적인 기습 단속을 벌여 63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여 명에게는 강도 혐의가, 530여 명에게는 우편물 절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USPS는 범죄자들은 우편물을 직접 훔치기도 했고 우편 배달부를 총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후 우편함을 열 수 있는 범용키를 빼앗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미 우편 배달부 연합이 최근 수개월간 전국 곳곳에서 우편 배달부 보호 및 우편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데 이어 나왔습니다. 시위는 지난 24일 콜로라도주 덴버, 25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계속됐습니다. USPS 루이스 디조이 청장은 성명을 통해 국가 우편물의 신성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우선 순위는 우편 배달부의 안전이라며 우편물 절도 사건을 줄이기 위해 우편 배달부들이 사용하는 범용키 수만 개를 전자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조이 청장은 현재까지 6,500개를 교체했고 앞으로 42,500개를 추가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것으로 최근 PRRI 리서치와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홍성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PRRI 리서치와 입소스가 발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국적으로는 바이든이 48%를 얻으며 46%를 얻은 트럼프를 조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통령 선거의 최종 결과를 판가름하게 될 경합주에서는 트럼프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과 같은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바이든을 49% 대 43%로 6%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바이든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1165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는데 그 결과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차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앞선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브라이트바트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발표된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는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네바다 및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주에서 41% 대 35%로 트럼프가 6%포인트 우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413명의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서는 24%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해 경합주에서 트럼프의 우위를 단정하기는 애매한 결과로 이야기됐습니다. 최근 모닝 컨설트 블룸버그 뉴스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에선 5%, 애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선 4%, 위스콘신에서는 2%, 펜실베니아주에서는 1%씩 트럼프가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미시건에서는 44대 44로 동률을 이뤘고 네바다주에서는 46대 43으로 바이든이 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월 초 퀴니피악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2016년에 승리했던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을 2%포인트 차로 앞선 것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에서도 선두 질주를 계속하며 바이든 후보의 유력한 도전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기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따르면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김치의 날 결의안을 오는 12월 6일 본회의에 올려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다양한 업무를 조사, 감독하는 감독위원회는 정부의 공휴일과 기념일에 대한 안건도 관장합니다. 김치의 날 기념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킴 의원이 본회의에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채택됩니다. 김치의 날을 연방 차원에서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해 처음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김치의 날 결의안 채택에 맞춰 12월 6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레이번 빌딩 캐넌 코커스룸에서 김치의 날 제정 기념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텍사스주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텍사스 주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주 하원에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3가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가운데 찬반 투표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주 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체포해 국경 넘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데이비드 스필러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불법 입국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 조항을 신설하고 주 경찰이 이를 위반한 불법 이민자를 구금, 체포하거나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범은 경범죄로 최대 180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또 불법 입국을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중범죄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텍사스주의 입법 추진 상황을 전하면서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은 국경 치안에 대한 연방정부 권한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한다고 짚었습니다. 또 헌법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연방법 및 정책과 잠재적인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제7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최예슬, 정하은, 테너 조상범, 신난석, 피아니스트 장현아와 남예린이 펼치는 이번 음악회는 오는 11월 4일 저녁 7시 수완이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에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한국,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조지아에서 활약하는 실력파 음악인들이 한국 가곡,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와 리스트의 화려한 피아노 연주곡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꼭 오셔서 감동과 삶의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티켓 문의 770-365-6117. 화장품 백화점 미쓰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의너 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지난달 실종됐던 릴번 거주 70대 한인 할머니가 주검으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귀네 카운티 경찰이 2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오전 11시 15분경 남부 파출소 경관들은 스넬빌 인근 스톤 마운틴 하이웨이 3800번지 근처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시신은 사업장 뒤편에 있는 매립지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시신은 귀네 카운티 검시관 사무실로 이송됐으며 그곳에서 지난 9월 말 실종 신고된 장복 할머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시신 발견과 특정 범죄가 연결됐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할머니는 지난 9월 24일 오후 9시 30분경 릴번 인근 로스로드 지역을 걸어가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 할머니가 마지막 목격 당시 반소매 파란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24시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10,000건 늘어났지만 여전히 기록적인 낮은 수준입니다. 고용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것은 미국 경제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유가 등 높은 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가계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 높아진 물가에 적응하기 위해 근로 현장에 뛰어드는 인구가 늘어난 셈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보다 33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또 전문가 전망치 17만 개의 2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 목표치 2% 달성을 위해 고용시장 진정을 기대하는 연방준비제도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79만 건으로 전주보다 6만 3천 건 증가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평생 모아둔 재산,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이익을 확실히 지키십시오. 다년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력을 쌓은 김인구 변호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프로베이트 등 여러분 가족의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 김인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678-770-3050 678-770-3050.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이 오늘 하원 원내에서 라시다 틀라이브 하원 의원에 대한 견책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시다 틀라이브 의원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스쿼드, 그러니까 좀 분대라고 불릴 정도로 극좌파 의원으로 분류되는 아주 4인방 극극 좌파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유독 하마스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를 규탄한다라고 하원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결의안에 반대하는 서명을 반대했던 9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라시다 틀라이브 의원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라시다 틀라이브 의원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직접 이끌어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직접 이끌고 나와가지고 의회 청사, 의회 종합청사 건물 의원들이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을 쳐들어와서 집단 농성을 벌였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의회 건물을 갖다가 직접 농성 시위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농성을 벌이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 틀라이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견책을 받아도 마땅한 인물이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지금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그린 의원이 아예 되돌고 나온 것이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도 남다른 이야기가 남의 얘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은요. 한국도 북한이 만약에 한국을 도발을 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반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만약에 적의 공격이 있으면 묻지 말고 먼저 반격해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가 공격해 왔으니까 하마스 치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권 문제를 들고 일어났고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마스를 치겠다는 것인데 팔레스타인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로 지금 방패막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 인권을 갖다가 하마스 처단하려고 하는데 방패막이로 쓰느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마스는 해방운동가들이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한국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겠다. 미국이 과연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이 누구인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안 된다. 전쟁 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지원하겠다.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하마스는 쳐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전면전을 벌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습이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 내 의회에서는 이러한 잡음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린 의원이 이런 견책 결의안을 냈다라고 하니까 틀라이브 의원은 반대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비합리적인 결의안은 지극히 이슬람 혐오적이며 평화적인 유대인 반전 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나는 휴전과 폭력 종식을 촉구하는 유대인 평화 옹호자들과 연대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이러한 성명을 내놨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평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반전 옹호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반전, 평화. 반전평화라는 이 구호가 민주당이 강하게 주창을 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은 베트남 전쟁 때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그때는 상황이 다르죠. 지금이랑은.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큰 우방국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맹국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반도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동맹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테러 집단한테 공격을 당한 것을 가지고 미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폭력 종식, 누가 먼저 폭력을 저질렀는데 그럼 하마스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나는 괴롭힘 당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고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틀라이브는 이야기합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을 좀 잘해봐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거죠. 하마스를 공격하자라는 걸 가지고 팔레스타인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틀라이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휴전, 인도적 지원의 즉각적인 전달과 인질과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모든 미국인의 귀환을 촉구할 것이다. 모든 미국인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마스한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200명 가까운 인질이 잡혀져 있는데 그중에 170명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중에 수십 명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하마스한테 인질 풀어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인질 풀려난 사람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끔찍한 지옥과 같은 일을 겪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데 인질들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려면 하마스한테 얘기해야죠. 지금 미국 의회에서 인질 풀어달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옹호하고 어떤 사람도 어떤 어린이도 폭력으로 고통받거나 두려움 속에 살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지금 틀라이브가 이렇게 이야기한 그 밑바닥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병원 공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쏜 로켓이 병원에 폭격이 됐고 그 병원 안에 있던 500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로켓이 떨어졌던 건 병원 건물이 아니었고 병원 주차장 건물이었고 그 로켓은 이스라엘 군이 쏜 것이 아니었고 하마스 테러 집단이 쐈는데 오발탄으로 자기네 땅에 떨어진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혀 잘못됐고 피해자가 500명이 나왔던 것도 아니었고 한 100몇십 명 나왔던 것으로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중에 어린이 피해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 여부가 어떻든 간에 지금 라시다 틀라이브 의원이 하는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군대한테 지금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막 선동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 땅에 있는 이슬람권이나 팔레스타인인들을 최대한 자극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극좌파들이 보여줘 왔던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 국민들을 분열시킨다라는 거였었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을 인종으로 분열시킨다.
결국은 흑인과 비흑인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종교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슬람과 이슬람 아닌 사람들 간의 갈등을 지금 조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내의 국민들의 여론을 갖다가 갈등을 조장을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상당한 낭비일 뿐더러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하원이 이 견책 결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도 지금 한마디 하고 나왔는데요. 뭐냐 하면은 FBI와 법무부가 그동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정 사례를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못하게 막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이요 화요일 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인데요. 총 7페이지에 거쳐서 굉장히 긴 편지죠. 7페이지에 거쳐서 쭉 설명을 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정치적 오염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여러분은 이 나라의 공기를 맑게 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법 집행기관이 당연히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인데 수사 기록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려 40명이 넘는 비밀 정보원들이 FBI와 법무부 쪽에다가 조 바이든의 일가인 제임스 바이든, 헌터 바이든의 각종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사되지 않도록 계속 막혀져 왔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 내놔라. 마감 시한은 11월 17일입니다. 공교롭게도 11월 17일은 백악관과 연방하원 간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합의를 봐야 되는 마지막 마감일하고 같은 날입니다. 과연 그래슬리 의원이 FBI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헌터 바이든의 비리로부터 조사가 시작이 되긴 합니다만 철저하게 타겟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라는 지금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실제로 돈이 흘러들어간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도 이런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미 2020년에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척 그래슬리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론 존슨 의원하고 같이 그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그냥 다 덮여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하게 마가 하원 의장이 선출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덮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덮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연방 정부가 그것을 조사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회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슬리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답해야 될 필수적인 질문은 FBI가 제공한 정보를 조사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 이거다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정보원들이 부적절하게 폐쇄당했다면 조사가 시작되지 않게 막혔다면 FBI에게는 이례적인 일이 아닐 것이다. 다수의 신뢰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들이 수년간 내 사무실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FBI 내에서 바이든 가족과 관련된 수사 활동을 중단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편지에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법무장관과 FBI 국장뿐만 아니라 요원과 검사의 의사결정을 오염시키는 중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을 정부가 더군다나 법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연방 하원 조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자, 상원과 하원에서 지금 양공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입니다. 이상으로 10월 26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